있는데 트럼프 전략이죠. 트럼프의 전략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이 쭉 말씀하셨던 연설문에 네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가지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어떤 거냐면은 마가입니다. 마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예. 그건데 그 중에서 이제 공산당을 이야기하는 거는 예. 미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어쨌든 이제 냉전 시대 때 공산당하고 맞서가지고 어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데 예전에 레이건 시대 때 이후에 미국이 공산주의하고 맞서서 이기는 그레이트 아메리카의 상징이 뭐였냐면은 람보였습니다. 람보 엄청나게 람보. 파워인 람보.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미국을 다시 남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공산당과 맞서 싸운다는 그런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공산주의가 실체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가공의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단서가 바로 민주사회주의 그룹인 거죠. 근데 사실상 민주사회주의는 유럽에 있었던 어떤 사회민주주의라든가 또는 뭐 중앙의 국가의 통제에서 어떤 협동적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가자는 그런 식의 일종의 이제 개량적인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렇죠. 버니 샌더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사람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뉴욕에서 우리에게도 조금 알려진 그 이름 복잡한 여성 연방 하원 알렉산드리아 오르테콘가 뭐 코르테안가 AOC라고 약어로 말하는 그 젊은 여성이 히스패닉인데 백인 남성을 젊은 여성이 히스패닉계 젊은 여성이 백인 남성을 꺾고 연방 이제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김정은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근데 이게 이거 자체에 대해서 트럼프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위기의식도 느끼겠지만 그 위기의식이 본질보다도 이게 또 하나의 구실이 되는 겁니다. 봐라 이놈들이 빨갱이다. 그래서 이 빨갱이들을 퇴치한다. 근데 이거는 또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의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이브 액트라는 그 유권자 등록법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미국하고 일단은 제도가 다른 대전제를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는 우리가 등록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이해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선관위에서 유권자를 다 등록을 시키잖아요. 유권자가 정해집니다. 국가가 유권자를 정해줘요. 근데 미국은 아메리카 그 땅덩어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있고 이 유권자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계속 강조해왔던 불법 이민 사실은 이거는 불법 이민이라보다는 정확한 말하면 등록하지 않는 체류자인데 이 문제 이민 문제 그다음에 국경 문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 말하는 부정선거 문제 세 가지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는 워낙 이제 그 유권자로 또 등록을 해야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미국 내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유권자 등록 절차를 세이브 그 액트에서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해서 뭐 몇만 표가 또는 몇천만 표가 만약에 유권자로 자격을 못 가진다면은 이게 민주당에게 표가 유리하냐 공화당에게 유리하냐 이걸 따져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세이브 액트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논쟁 과정에서 그동안에 메이크 아메리카 그 마가를 추진했던 세력들이 외쳤던 정치적인 주장들 그러니까 이민 문제, 국경 문제 그리고 선거 관련 문제 이 세 가지의 이른바 마가 세력들의 아젠다가 정치적 이슈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선거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럼프의 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 마가 전략을 수행해 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트럼프 중심의 세력으로 막 바꾸고 그들의 정치적 어떤 이슈들을 쟁점화시켜서 그들의 세력을 결집시켜서 중간선거에 돌파해 나가겠다. 이게 트럼프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은 뭐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트럼프 전략이 먹혀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이제 그 민주사회주의자들의 돌풍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 뭐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도 뭐 수차례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민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뭐 오늘 나온 것만 보더라도 그 뉴욕의 낮 기온이 38도인데 이제 맘다니가 화씨 78도로 맞춰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25.6도, 25도 정도는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덥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 작동 방식이다라고 이제 릭 스콧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린지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도 민주 사회주의자가 당신의 에어컨을 노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강남역에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의 자유, 수박 먹는 거가 왜 커피 마시라 마라 이런 것까지 그렇죠. 왜 대통령이 간섭하냐 막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일정 정도 그게 먹힌다는 거고, 그러니까 뉴욕의 맘다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공성 뭐 이런 건데 그거 다 이제 너를 겨냥하는 거야. 뭐 이런 방식의 다시 또 우리가 메카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1950년대 논쟁을 해야 되나? 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아니 네. 뭐 이미 그 대립은 시작이 된 게. 근데 저도 미국에 가서 회의를 여름에 가서 해보면 굉장히 놀라는 게 미국 사람들은 에어컨을 무지 세게 틀어요. 그게 오한이 필리핀도 막 그래. 들어가지고 네, 오한. 회의를 추워. 못 하겠는 거야. 네. 근데 나는 자꾸 복도 나갔다가 들어오거든요. 네,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네. 근데 거기는 여성들도 잘 견뎌. 에어컨을 그렇게 세게 틀어라. 유럽은 또 에어컨을 잘 안 튼다면서요. 유럽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덩치가 크니까 더 더운가. 에어컨을 우리보다 엄청 세게 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많아요. 실제 겪어보니까 그래. 나같이 네. 체구도 작고 바짝 마른 사람들은 얼어 뒤지겠어요. 네. 미국은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종 구성이 워낙 다양하기 다양하니까. 때문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일이 맞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일 세게 틀어놔. 25.6도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맞출 수가 그러니까 없어. 이번에 맘다니가 한 얘기가 좀 예. 이례적인 얘기기는 해요. 이게 국가나 정부가 네. 뭐 에어컨 온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는 법이 없거든. 근데 이제 민주적 사회주의자답게 이거는 전력의 과부하라는 네. 공공 질서를 공공 안전을 생각해야 되니까 네. 이런 정도의 권고치가 어떠냐. 근데 요게 이제 먹잇감이 돼버린 거예요. 낯설다고 해서 먹잇감이 돼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오히려 만들어야 되는 나라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저런다. 이래야 되니까 과거에 저는 오바마 케어가 생각나는데 오바마가 전 국민 의료 개혁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료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 부통령 후보 공화당에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가 죽음 심사위원회를 만든답니다. 와 무섭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여러분들의 목숨은 오바마가 심사한답니다. 이렇게 맡아도 그게 오바마 케어를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맘다니가 당선된 다음에 아파트 월세 인상률이 작년에는 뭐 3% 그리고 또 그러니까 1년 갱신 인상률이 작년에는 3%, 2년 여긴 또 좀 연도마다 다른가 봐요. 1년 하면 3%, 뭐 2년 하면 4.5%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0%다.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값 뭐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네. 치고 들어가는 거는 민생 부분입니다. 민생. 예, 예. 그 뭐 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예. 가지 민생 부분을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부터 계속 예상을 할 때 이제 미국의 그 7월 4일 독립 250주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민생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엄청 올랐는데 네. 과연 이제 석유값 잡혔는가? 그런데 이란 전쟁 기간 동안에 평균 5달러 정도 갤런당 5달러 정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한 3.75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내려갔네요. 갤런당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근데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조금 또 올랐어요. 작년 이맘때는 뭐 3.2달러 뭐 이런 정도였는데 평균적으로 물론 주마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여전히 물가는 계속 또 오르고 있고요. 다른 이 유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 계속 물가 상승에 비해서 임금 상승률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그 무슨 거창한 이념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네. 조금 뭐 올드보이들을 겨냥해가지고 민생에 대한 혁신적인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텃밭을 조금 확실하게 다지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당선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의 주장이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그들의 주장이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단이가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어른역은 이제 그 버니 샌더스가 있고 네.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이제 큰 방향 제시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특히 네. 이제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이러한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 시오니즘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조금 이런 전쟁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경제가 안정되는데 네타냐후가 자꾸 끌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특히 젊은층들이 네.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또 파고드는 네.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네타냐후를 지지한 전략이 재앙적 실수였다라는 것을 당내에서부터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전략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주거 보육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거 우리랑 똑같아요. 맞아요.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급여는 하여간 내 월급 빼고 나머지는 다 올라. 맞아.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을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맘다니가 나서서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대체로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번에 당선된 콜로라도주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15선 현역 하원을 꺾고 당선이 네. 됐는데 29살 키로스라는 신예 네.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브루클린하고 퀸즈의 7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도 벨디스라고 36살짜리예요. 그러니까 20, 30대 돌풍이 이제 맘다니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죠. 뭐 이런 돌풍이 생기는 이런 상황인 건데. 당선됐다는 건 참고로 네. 미국의 경선에서 내부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그동안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로 치면은 586?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예, 우리로 치자면 이제 오랫동안 정치했던 맞아요. 386이 486, 486이 586, 586이 지금 686이죠? 선배들 686 맞지? 아 근데 나는 50대부터 나이를 거꾸로 먹었기 때문에 네. 이제 깎고 있어요. 아, 뭘 깎아요? 왜 이러세요? 686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분들의 그 동년배들이 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686. 그 혹자는 그러더라고. 그분들 집에 안 가. 786 때도 또 할 거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을 꺾는 거예요. 당내 맞아요. 경선에서 누가 맘다니가 누가 20, 30대 청년들이 그럼 과연 우리 정치에서도 이런 현상이 날 수 있을까? 그래야 민주당이 저는 달라지고 변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오히려 5, 60대가 민주적 사회주의자 같고 우리가 2030이 오히려 저 마가 세력 같아 보이는. 근데 이게 극우라고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없어요. 맞아요.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일반화할 수 없어요. 일반화할 수는 예. 없지만은 네. 간헐적으로 빈도수로 볼 때는 그런 사례가 훨씬 많다. 이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린 가치가 전도된 측면이 있죠. 네. 그건 아무래도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이 이 소위 말하는 하수도 민주주의라고 정말 생활에 그 먹는 물, 안전한 거리, 그다음에 주거 이런 부분을 챙기는 민주적 네. 사회주의자들이 예. 한 축을 이루지만은 단순한 민생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어디서 전선이 형성되는가 보면은. 네. 그 빅테크와의 일전을 불사할 수 있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빅테크.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형성되는 담론을 보면은 예. 일자리를 뺏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예. 나오죠. 일자리를 뺏는 AI. 행정명령으로 다 없애버렸거든요. 바이든의 규제 장치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큰 전선이 하나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과거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이 하수도 민주주의에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영화가 나오고 버니 샌더스가 시장에 당선되고 하던 20세기는 말하자면은 독점 자본이 있고 네.
그 독점 자본이 갖고 있던 그 공공의 그 자산들을 다시 저 사회가 회수한 거예요. 그게 하수도고 네. 교통이고 네. 주거였습니다. 그걸 공공으로 바꿔서 네. 깨끗하고 안전하게 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사회주의자가 성공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는 독점 자본 그거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빅테크 더 센 놈. 더 센.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나 할까? 자본주의 같지도 않아요. 너무 하이퍼 모노폴리, 극독점이기 때문에. 극독점. 극독점이 되면은 어느 정도 독점 자본주의래야 이제 시장주의하고 이렇게 그 존립이 가능한데 그 뭐 페이스북,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래 보면은 완전히 이 독점 하이퍼 모노폴리 이 극독점의 플랫폼들은 이건 저기 전 세계 시민들 구독자들을 무료 노동시켜가지고 그냥 착취하는 구조거든요. 상품 거래도 아니고 네. 오히려 봉건제에 가까워. 봉건제. 봉건제? 다시 봉건제로? 아이고. 다시 봉건제에 가 신봉건주의. 아이고야. 네. 이런 어떤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사회 전체 부와 자산을 약탈하고 일자리를 뺏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도전장을 내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 고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가 그런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페이팔 그룹들이라고 보통 말하는 뭐 피터 틸이라든가 뭐 알렉스 카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하고 짜웅해가지고 새로운 미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이 현장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말했던 공산당, 공산주의, 저놈 빨갱이야 이렇게 하는 게 또 현장에서는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면은 비백인, 비백인, 히스패닉이라든가 뭐 인도계라든가 이런 흑인계라든가 이런 비백인이에요. 그리고 여성, 근데 젊은 여성들이에요. 그 비백인 젊은 여성의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세력들은 또 학력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지금 민주사회주의자 그룹들을 선봉에 서가지고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선거 구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미국의 유권자 그 등록상을 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부정선거를 했던 사례가 발견된 거는 지극히 소수이고 이것이 미국이 다 지금까지도 선거 끝나고 나서 검증을 다 해봤는데 검증을 해서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계속 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약진을 그것이 미국의 선거 제도 때문에 더 부정선거로 되고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는 활개칠 거다. 이렇게 지금 막 흑색선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건데 그러면 다시 백인들만 투표하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왜냐하면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은 절차가 무지하게 까다로워요. 우리도 뭐 하려 그러면은 저도 막 뭐 서류 떼는 거 있잖아요. 엄청 귀찮아. 근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열심히 서류 떼가지고 우리는 투표할 때 서류는 안 떼는데 아니 투표 말고 다른 거 할 때 다른 거 할 때 공무원 될 때요. 서류 공무원. 무지하게 많이 떼요. 10개 이상 떼. 공무원이 안 돼봐서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안 돼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근데 기자가 어쨌든 무슨 공무원을 합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제 미국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서류를 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떼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떼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마가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거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